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숭이띠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제가 근래에 본 날 중에 오늘이 정말 제일 화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서울인데, 서울 지금 이제 강북구에 있는데, 오늘처럼 진짜 날씨가 이렇게 좋고 화창한 것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각각 뭐 다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도 제가 지금 느끼는 이런 상쾌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좋은 날이 많이 돼서 우리가 좀 기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좋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렇게 제가 기분이 상쾌한 것처럼 앞으로 상쾌한 날들만 지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각각의 연도의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원숭이띠에 대한 약간 총론을 제가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원숭이띠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원숭이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나라의 일행선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천고라고 있습니다. 이 고자는 우리가 이제 고독하다 할 때 외로울 고자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원숭이띠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사주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면 고독하다, 외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이제 천고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냐면 명달자립이라고 일단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립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하고 본인이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고 이제 사업도 해봤지만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약간 고독함을 느낄 때는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면모로 볼 때는 본인이 사장을 할 때 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독하고요. 그런 어떤 본인이 뭔가 스스로가 개척하는 와중에 느끼는 약간의 고독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달자립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이 명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밝은 곳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일행선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인과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제 요게 원인이 되고, 요게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원인이 되고요. 요게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밝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일행선사를 자주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런 쪽 관련돼서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명달이라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수반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원숭이는 호랑이, 즉 뭐냐면 인이라는 글자. 이 호랑이를 얻으면은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라는 글자, 인이라는 글자에 지식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죠. 지식. 그래서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를 얻어서 지식을 쌓고 본인이 이제 지혜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면 곧 밝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기 좀 나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이 뭔가 사장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체를 이끌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독립자립해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수반되어야 되는 노력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명에 도달하는 것인데 명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지식적인 체계를 좀 더 채우고 본인의 어떤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학문적인 태도를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면을 좀 더 이제 잘 유의하셔가지고 좀 더 공부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띠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립해서 독립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가 좀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띠들이 있지만 다른 띠들보다는 사실은 좀
일찍 독립하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일단 좀 강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지금 제가 이거 잠깐 표시하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전, 금융할 때 금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이 이렇게 딱 가장 큰 시공간, 연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금전과 좀 더 인연이 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자립하고 독립하는 데도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전하고도 인연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재물을 벌어들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사업적인 면모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적인 면모를 잘 발휘하려면 앞단에 반드시 명에 도달해야 되는데, 명에 도달하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한마디로 커리어, 자격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반드시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단 기초사항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그럼 이제 각각의 원숭이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2004년 갑신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은 18세인데 이제 내년에 78세가 되는 갑신생 원숭이띠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6년 내년에 66세가 되는 병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8년 무신생, 그 다음에 1980년 경신생, 그 다음에 1992년 임신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각각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이 원숭이띠가 그 내년에 좀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공이 다 원숭이띠가 되는데 이 원숭이띠가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축년의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 이걸 일단 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띠해를 보게 되면 이것이 곧 뭐냐면 그 12신살이라는 개념 중에 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환. 이게 반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환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고전에는 이제 반환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고 그냥 반환이라고 하는데,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내가 만약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말을 편하게 타려면 말 안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안장과 같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고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인이 말 안장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직급이 좀 높거나 아니면 이제 명예의 상승,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직위의 어떤 그런 약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소띠가 다 이 축년을 보면 반환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약간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은 이 원래 수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운동. 그래서 이제 원숭이와 쥐와 그다음에 용은 한마디로 이제 같은 운동 궤도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원숭이, 쥐, 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띈 운동이 뭐냐면 이제 수운동,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는 수운동을 하는 데에 같은 목적을 띠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수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제 뱀하고 닭하고 소는 한마디로 금운동을 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운동이라는 어떤 관점 자체가 얘는 수운동을 하려고 하고 얘는 금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운동 자체가 금이 이렇게 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원숭이, 쥐, 그 다음에 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운동을 하는 인자를 보면 어느 정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가 원숭이띠가 볼 때는 이 반환에 해당돼서 일단은 그 상당히 유리한 글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축이라는 글자가 반환돼서 제가 말 안장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말 안장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안장이 있으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움직여야만 그 활용도가 있게 되는 것인데, 내후년, 즉 뭐냐면 내년 이후에 내후년이 곧 이민년, 호랑이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가 되면 바로 이제 임년이 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내년 말에 다시 또 이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시 이렇게 좀 예습을 하자면, 원숭이띠가 소띠를 봐서 내년에 말 한 장을 얻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한마디로 인이라는 글자를 얻으면 이게 곧 역마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걸 이제 한마디로 그 시공간의 흐름으로 좀 설명을 하면 원숭이띠가 내년에 말 한 장을 얻고 인년이 되면 비로소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어떤 역동적인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변화변동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고전에서 상당히 본인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을 제가 역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내년에 말 한 장을 얻고 내후년에 역마를 얻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운의 흐름으로 이렇게 일단 띠로만 볼 때는 일단 좋은 운의 흐름으로 일단 진행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일단 머릿속에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렇게 신년 원숭이띠가 충년을 보게 되면 내년 신축년을 보게 되면 반환이 돼서 일단 말 한 장을 얻어서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갑신생 같은 경우에 2004년 내년 18세, 그 다음에 이제 78세가 되니까 이제 그 44년이 되나요?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1944년생 정도가 될 겁니다. 78세는. 그래서 이제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갑이라는 글자가 요 신을 보게 되면 요건 목이 되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목이 이렇게 금을 보게 되면 요것은 곧 뭐냐면 이제 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지우고요. 네, 관이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갑이라는 글자는 플러스가 되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게 짝을 이루면 이런 것을 바른관이라고 해서 정관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신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가 지지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명예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반환을 얻어서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정관을 얻었는데 더욱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갑이 볼 때 이 축이라는 글자는 제가 천을기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갑신생한테는 이 축년이 천을기인이자 단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단 좋은 어떤 에너지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가 본인의 관이 되는데 관이는 본인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급과 명예,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어떤 그 직위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04년 내년 18세가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뭔가 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얻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죠. 다만 이제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사주 구조가 좋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다른 띠들보다는 이 신축년에 어쨌거나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얻는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장이 된다거나 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다 한마디로 동갑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다 무슨 회장이 되고 다 반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다만 이 아이들이 갑신생 같은 이 아이들이 전체적인 운기에서 만약 이 아이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고2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고2에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급에서도 내가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되면 2학년이 됐을 때 반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좋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그 해에 한마디로 좀 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더 이제 결과물이 좋다거나 이런 일이 일단 발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갑신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관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관과 천을기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제 78세, 1944년 이 78세가 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뭐 워낙에 그 기대 수명이 일단 길기 때문에 뭐 78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모임에서 본인이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약간의 명예를 얻는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는다거나 이런 일은 이제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8세가 된 2004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을 얻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동기들과의 어떤 협업, 그 다음에 각 학급에서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도 높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여러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서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1956년 66세가 되는 병신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 이렇게 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재물로 삼습니다. 이렇게 재물로 삼게 되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이라고 하는 반환, 이 반환과 함께 왔다는 것은 재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이라는 글자가 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 이렇게 합이 되면 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것이 플러스가 되고 요것은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는데 합이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1956년 66세가 되시는 분이 내년에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이성을 만날 때 꼭 이상하게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뭔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성분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한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건 이제 재물이 되는데 남자라면 이게 만약에 이제 병신생이 남자분이라면 이 재물은 곧 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여자분이 같이 온 이런 시공간이 이 병신생한테는 반환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직위의 상승을 가져다주는 인자를 갖고 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합이라는 개념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쓰면 이제 합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거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합해서 어디로 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합거라는 것이 일어나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사주팔자에서 좋은 글자가 합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 글자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약화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이 있는데 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거가 일어나서 얘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애 병이 있는데 이렇게 신이 오면 이런 것을 합거라고 논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 병이라는 글자가 만약 지지에 화라는 강한 기운이 있다면 더욱더 이 병이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신이라는 요 지금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이라는 글자 이게 두 개가 발음이 같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나타내는 요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렇게 신축년에 신이 오면 비록 이 병신생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요 신이라는 글자도 금이 됩니다. 이렇게 금이 되니까 요 금이 이렇게 요 신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 한마디로 자신의 뿌리를 얻었다고 해서 통근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만약 요것이 휴대폰이라면 원숭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한마디로 휴대폰의 그 충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오고 그다음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운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병생이 볼 때 이 신이라는 글자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신생이 신축년에 한마디로 본인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보다는 이렇게 자립해서 본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956년 66세 분이 내년에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만 이렇게 그 내년 같은 경우에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공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금기를 지니고 있는데 금운동을 하는 축년에 한마디로 신이라는 금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한마디로 좀 금기가 이렇게 약간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기가 강화되면 몇 가지가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금기가 강화되면 토라는 기운은 굉장히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기가 강화되면 일반적으로 목이라는 기운은 굉장히 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운에 약간의 에너지가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과 토에 대한 기운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간과 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금기가 굉장히 강화될 때가 되면 평소에 본인이 만약에 비위, 그 위장이 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이라든가 쓸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피로에 좀 취약했다고 한다면 또 이제 위가 좀 일단 소화기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일단 나쁘진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이 축을 봐서 이렇게 한마디로 반환을 얻는 것은 일단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무라는 이 무생이 축을 보게 되면 이것도 바로 천일기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는 무가 보면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글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무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이 토가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의 약화가 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한마디로 이것도 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도 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신이라는 글자도 금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토와 금이 굉장히 왕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의 이렇게 양상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목이라는 기운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마디로 수의 방위에 있는 글자가 됩니다. 수의 방위에 있는. 그래서 그 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수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마디로 겨울의 끝단이 되는 것이고요. 즉 뭐냐면 이제 내후년부터 봄을 준비하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글자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이렇게 토금이 좀 왕성하다고 하더라도 춘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열기 위한 이 환절기 같은 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은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왕성한 활동을 위한 조금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춘년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는 인년이 되면 한마디로 이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의 기운이 왕성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해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무신생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그 한마디로 이제 이민년을 위한 굉장히 그 좋은 준비 기간으로 일단 삼으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 42세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잠깐 제가 지우고요. 이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이라는 글자도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도 금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신도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축도 금운동을 하면서 토가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이렇게 금 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때가 되면 상당히 금 기운이 굉장히 약간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경신생이 사주팔자의 어딘가에 닭을 나타내는 유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더 금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럴 때 특히 이 목이라는 글자가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을 지나서 이 인년이 되면 굉장히 목이 왕성하게 되는 연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경신생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이것도 금이 되고 이 지지도 금이 되기 때문에 목이 왕성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것이 곧 금이 목을 극해서 재물을 삼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천간도 금이 되고 지지도 금이 되기 때문에 목이 올 때가 되면 굉장히 상당히 재물이 일단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축년의 다음 연도가 뭐냐면 이제 이민년이 됩니다. 이민년이 되면은 이 수라는 글자는 목을 생하게 되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수라는 글자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되는데 이 행위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재물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목을 이렇게 생하게 돼서 이 경신생이 볼 때는 이민년에 상당한 재물적 성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경신생도 이 신축년은 이 축이라는 글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토라는 글자는 항상 이 전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년에 이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본격적으로 재물을 벌기 위한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경신 같은 경우에는 나붐으로 바로 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축년 같은 경우는 제가 나붐으로 토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해서 이것을 이제 재물로 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신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신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지식과 식견, 재능으로 벌어들이는 부가수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만 조금 이제 이 경신생 같은 경우는 목이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금이 강하기 때문에 목기가 그렇게 크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뭐 이렇게 굉장히 크진 않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1980년 42세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년이 그 다음 해에 이민년에 재물적인 성취를 벌어들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환을 하는 어떤 그런 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신축년에 만약 노력을 잘한다면 이민년에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좀 재물적 성취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 신축년에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민년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일단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92년 내년 이제 30세가 되는 이제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임신생도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이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는 제가 금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더군다나 임이라는 글자는 이제 수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게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 사람처럼 천간은 정신이 되고요, 지지는 육체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신이 이렇게 수를 생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자가 일단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임수를 돕게 되면 여기 이 임이라는 거, 요건 바로 제가 이제 본인의 그 의식을 주관하는 일단 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록이 일단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제 번외로 말씀드리면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나봉으로 일단 금이 되는데요. 요 금 중에서 이제 건봉금이라고 옛날로 말하면 이제 장군이 들고 다니는 큰 칼 같은 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임신생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게 되면 임신생 같은 경우는 좀 무관에 가깝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만약에 임신생이 사주에 좀 더 금기가 강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임신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겹친다거나 그러면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격투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군인 경찰 이렇게 좀 육체의 옛날로 말하면 이제 무술가, 무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분야에 본인이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인자가 일단 있어서 좋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축년의 다음 연도가 바로 이민년이 됩니다. 자, 이민년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이 볼 때 임이라는 글자는 역마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치 칼을 잡고 있는 장군이 한마디로 원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일단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신축년에 한마디로 자기를 생하는 이런 인자가 왔을 때 한마디로 이제 요럴 때 한마디로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많이 하면 좋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비로소 임신생이 역마를 만나서 더욱이 제물로 삼으면서 본인의 활동 역량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1992년 임신생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운동을 하는 분야에 본인이 일단 소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신축년에 잘 준비한다면 이민년에 그런 운동에 대한 결과물이 상당히 일단 좋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목을 제물로 삼습니다. 즉 뭐냐면 자, 신라는 글자도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봉으로 볼 때도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금이 두 개가 겹치게 되는 것인데, 즉 뭐냐면 이제 목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재물이 따블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에 임년이 되면 이제 목이 한마디로 굉장히 왕성해지는 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축은 그것을 대비한 어떤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민년에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